김민재는 투엘 감독이 원했던 꿈의 수비수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정신력과 성실함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이젠 신뢰와 의리를 넘어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토마스 투엘 감독이 17일 독일 분데스리가 사무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사랑한다. 수비에 있어 매우 용감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빌드업을 한다 라며 아낌없이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하게 된 배경에도 투헬의 러브콜이 있었죠. 최근 김민재의 경기력에 반한 투엘 감독의 한마디에 뮌헨 내부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DFL 슈퍼컵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팀인 라이프치히의 곤욕을 치른 바이에른 뮌헨. 유난히 폼이 떨어진 선수들 사이에서 이적생인 케인과 김민재가 뒤늦게 투입돼 기량을 뽐냈는데요. 팀 전체를 커버하는 김민재의 수비력, 그 중에서도 상대팀의 벤자민 세슈크의 강력한 슈팅을 저지한 김민재의 슈퍼 태클이 단연 화제였죠. 후반부터 투입됐지만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역량을 증명해낸 김민재의 극찬이 쏟아졌고 뮌헨의 예상 베스트 11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4-2-3-1 포메이션에 김민재와 케인이 포함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김민재의 투엘 감독이 애정을 드러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는데요. 자신이 원해서 영입한 선수가 팀에서 돋보일 정도로 잘해주고 있으니 말이죠. 투헬 감독은 17일 분데스리가 사무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민재를 사랑한다. 그는 매우 침착하다. 수비에 있어 매우 용감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빌드업을 한다 라고 칭찬했죠. 김민재 역시 투헬 감독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자주 드러냈고 뮌헨 이적을 택한 이유 역시 감독이라고 전한 바 있었는데요. 특히 나는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 투헬 감독은 김민재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이 그동안 보여준 좋은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의 한국 선수들을 지도했다. 박주호, 구자철이다. 이들과 김민재가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같다. 겸손하며 성실하고 친절하다. 그렇기에 김민재에 대한 인상이 지금까지도 너무 좋다 라며 한국 선수들 특유의 좋은 태도를 칭찬했죠. 실제로 과거 한국 선수들이 해외 리그로 진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 중 하나가 성실함이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특유의 성실성은 감독이나 팀에 대한 희생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한마디로 경기장 안팎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투엘 감독이 이번 김민재의 태도를 콕 집어 칭찬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김민재와 달리 투엘 감독과 의견 충돌이 있는 선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토마스 투엘 감독은 현재 새로운 수비적인 6번 롤 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의 6번 롤을 맡은 선수가 있죠. 요슈아 키미히입니다. 키미히는 자신이 6번 롤에 적합하다 생각하지만 투엘 감독은 키미히가 오히려 8번 롤에 적합하다며 새로운 6번 롤의 홀딩형 미드필더를 영입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투헬은 최근 키미히에게 개인적으로 너로 인해 경기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 라고 피드백을 주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축구 팬들 사이에선 최근 키미히의 폼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투엘 감독은 키미히에 대해 키미히는 경기장 위에서 모든 걸 하고자 하며 머리가 좋은 선수다. 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선수지만 수비적인 6번의 자질을 가지진 못했다. 키미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며 모든 지역에서 팀원을 돕고 상황에 관여하려 한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번 슈퍼컵 경기에서 키미히의 한계가 두드러졌는데요. 라미어, 키미히의 중원 조합을 구성했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전진 패스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것. 후반 29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2명 사이를 빠져나간 코망이 슛을 넣지 못해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키미히는 슛을 때렸지만 실패했죠. 결국 키미히는 후반 32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되었습니다. 키미히는 미드필더보단 라이트백에서 더 잘할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비수이지만 기회가 오면 본인이 직접 빌드업을 하며 팀의 전반적인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김민재와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투헬 감독의 인터뷰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투헬 감독이 영입을 원한 6번 미드필더는 데클란 라이스와 같은 선수로 라니 캐디라, 엠레 찬과 같은 홀딩 미드필더 유형을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6번 롤을 구하기도 빡세기도 할 뿐더러 일부 뮌헨의 보드지는
키미히에 대한 투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키미히가 계속해 투헬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플레이한다면 팀의 운영에 있어 분명히 문제가 생길 터 미넨의 팬들은 투헬 감독도 답답할 것 같다며 분명 다른 위치에서 더 잘해낼 선수인데 6번을 고집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탈압박이 어려운 편이라 포백 보호가 안 되는데 왜 스스로 6번 롤을 고집하지? 이 정도면 선수가 원하는 롤에서 뛰게 해줄 팀을 찾아야 할 듯 등의 반응과 키미히의 입장도 이해된다는 반응으로 나뉘었죠. 키미히 역시 실력이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의 지시에 따라 변화를 꾀할 법할 텐데요. 때문에 투엘은 실력을 갖췄음에도 감독의 지시를 더 잘 따라줬던 한국 선수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키미히가 투엘 감독의 지시에 응한다면 6번 미드필더 역할은 라이머가 맡고 키미히는 라이트백으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미히는 미넨에서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우측 풀백으로 주로 활약했고 벤자민 파바르의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키미히를 우측 풀백으로 쓸 가능성이 제기됐죠. 키미히가 김민재와 수비진에서 같이 뛰게 된다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도 충분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한편 투엘 감독의 애정에 힘입어 김민재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김민재는 유럽에 진출한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을 기록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1200만 유로, 하나로 약 176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아 손흥민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연봉 선수가 됐죠. 뮌헨 내에서 김민재의 연봉 순위는 11호, 1위는 해리 케인, 2위 마누엘 노이어, 토마스 뮬러, 마티아스 더리흐트 등의 뒤를 김민재가 잇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흥미로운 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차지하는 탑10 선수 대부분이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분데스리가 클럽들처럼 바이에른 역시 뮌헨 지역이 연고지인 많은 거대 기업들의 스폰서십을 협찬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이에른이 재정적으로 우월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유럽 최고 부국에서 알짜배기 땅을 통째로 흡수한 셈이니 말이죠. 덕분에 알리안츠, 아우디, 아디다스, 도이체텔레콤, 파울러너 등 든든한 후원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역시 나폴리 시절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연봉이 올라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현재 팀의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투엘 감독은 뮌헨 선수들에게 체력과 정신력에 상당한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투엘의 눈에 김민재가 들어온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김민재는 팀에서 며칠 더 휴가를 주었지만 이마저도 거절하고 훈련에 임하며 얼마나 축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몸소 보여주었죠. 투엘 감독은 김민재의 뛰어난 수비적 자질과 빌드업 능력이 유슈와 키미히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 매체의 키커에서도 김민재가 입단하기 전 김민재가 유슈와 키미히보다 높은 품질의 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19일 토요일 베르더와 경기 예정인 바이에른 뮌헨이 과연 투엘 감독의 의지대로 색다른 포메이션과 전략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투엘 감독이 극찬한 만큼 역량과 겸손을 두루 갖춘 김민재가 다음 경기에서 보여줄 수비와 공격을 넘나드는 탄탄한 경기력 역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